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국내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지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국내에서는 최고라는 명문대에 입학을 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돈 정도는 직접 벌어야 했고 과외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과외 자리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과외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죠. 다른 대학교 학생보다 과외비도 높은 편이었고요. 저 역시 어렵지 않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면접을 먼저 보았는데 별다른 의심 없이 저를 채용하시더군요. 그래서 곧장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요. 제가 다니게 된 집은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4개나 있는 큰 평형대의 아파트였지요. 가르칠 학생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수업을 하기로 했고 수학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과외비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요.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르쳐야 할 학생이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기본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지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는 열의도 없었습니다. 못하는 건 괜찮은데 안 하려고 하니 난감했죠. 하지만 이 좋은 과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학생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머님께도 딸의 수준을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조금은 돌아가겠다며 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공부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생에 떨어진 자신감 회복부터 하려고 했죠. 다행히 어머님도 제 계획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제 계획에 호기심을 보이더군요. 지금까지 유명한 학원은 다 보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진도를 빨리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1학년 때 배운 것부터 점검을 했지요. 1학년 때 배운 수학은 쉽게 풀어내곤 하더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문제를 풀기 시작하니 학생은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중간중간에 제가 개념부터 다시 알려주기도 했죠. 그렇게 1학년 과정부터 다시 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조금은 불안해하셨습니다. 진도를 나가지 않으니 조급함이 생기신 모양이었죠. 저도 조금은 불안했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도를 나가지 않고 조금은 돌아오는 길을 택했지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다시 3학년 과정에 복귀를 하게 되었죠. 1학년 과정부터 쌓고 3학년 과정을 시작한 것이었죠. 그동안 어머님과도 매일 상담을 했고 그날그날 학습 상태와 분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외 시간은 2시간인데 어머님과도 1시간가량 상담을 했죠. 다행히 학생은 이제 3학년 과정의 문제도 곧잘 풀어냈습니다. 문제의 개념을 이해하니 학생도 자신감이 붙더군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 학생의 수학 실력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머님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성적이 오를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니 저에 대한 대우도 달라지더군요. 일단은 과외비를 올려주셨습니다. 돈을 더 올려주시면서 오래같이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런 꿀알바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이제 저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지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어머님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과목도 해볼 생각 없냐고도 하셨고 가끔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학생도 자신감을 회복했지요. 그러자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제야 그동안 생각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일단 학생의 아빠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빠가 성형외과 의사라고는 들었는데 거의 마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병원 일이 바쁘셔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밥을 얻어먹고 10시까지 있으며 상담까지 했는데도 아저씨는 들어오지 않았죠. 학생도 아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가정불화가 있나보다 짐작을 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의 어머님이었습니다. 가르치는 학생도 엄청 예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엄마가 더 예쁘십니다. 단순히 예쁘다기보단 뭔가 우아한 느낌이었죠. 저는 점점 두 사람과 관계가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학생에게는 오빠였고
어머님에게는 동생 같은 관계였죠. 식사를 하면서 어머님과는 술도 한 잔씩 하게 되었고요. 과외가 끝나면 학생은 다시 학원을 가곤 했습니다. 덕분에 어머님과 단둘이 남아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어머님과 밥 먹고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로 어머님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남녀가 단 둘이 자주 있다 보니 복잡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편하게 지내다 보니 노출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그 정도는 서로 개의치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벼운 스킨십도 이제는 불편하지는 않을 정도였죠.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그런 상황들이 생겼죠. 어머님과 대화도 잘 통하는 느낌이라 즐거웠습니다. 함께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좋았습니다. 점점 어머님이 좋아지기 시작했지요. 언젠가부터 그녀를 제 여자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지 어머님은 더욱 제게 살갑게 대했죠. 나중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팔짱도 끼고 하시더군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살이 닿아서 힘들었지요. 어머님이 저를 정말 편하게 대하는가 보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생은 다시 학원을 갔고 어머님과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양주를 꺼내 한 잔씩 나눠 마셨죠. 그때 어머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외로웠는데 이렇게 남자랑 같이 있으니 좋다시더군요. 저에게는 여자친구 생겨도 종종 저녁 먹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도 조금은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예쁜 여자친구 생기면 좋겠다고 말이죠. 다행히 어머님이 해맑게 웃으시더군요. 어머님은 자기가 예쁘냐고 집요하게 물으셨고 저는 사실 어머님을 볼 때마다 설렌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지만 진심이기도 했지요. 어머님도 저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럼 저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어머님도 피식 웃으면서 그럴까라고 하셨습니다. 기회다 싶어서 정말로 사귀자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해놓고 보니 어색한 분위기가 찾아왔죠. 하지만 어머님도 거절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얼굴이 붉어진 채로 쑥스러워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키스 한번 해도 되냐고 물었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입술을 받아주시더군요. 이제 저에게 모두 넘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한번 하고 싶다고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쳐서 크게 사고를 쳤구나 싶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제게 더 이상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나갔나 싶어서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적어도 언젠가는 된다는 소리니까요. 저는 그럼 언제 되냐고 물었고 어머님은 내일 전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전화가 오더군요. 덕분에 저는 수업도 빼먹고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학교 주차장에 어머님의 차가 세워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님의 차에 탔습니다. 어머님은 짧은 스커트를 입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녀에게 키스를 하게 되더군요. 어머님도 이번에는 저를 피하지 않았지요. 차에서 저는 어머님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잠시 후 어머님이 그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내친 김에 우리는 모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상상만 했던 일들을 시작했지요. 그녀는 상상했던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에는 나이 차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나이를 떠나 제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난 느낌이었죠.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제 품에 꼭 안기시며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여자로서 사랑받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뒤로 정말로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월, 수, 금요일에 과외를 갖고 어머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대화를 했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스킨십은 거절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두려워하셨죠. 인생을 걸고 모험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지요. 그래도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키스는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죠. 하지만 남자로서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고 한번 하자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어머님은 예상외로 순순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내일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도 제게 마음이 없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극도로 조심을 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죄책감보다는 만족감이 더 큰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대뜸 제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엄마 좋아하냐고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지만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피식 웃고 말더군요.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학생이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자기 엄마가 예뻐서 아직도 인기가 많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엄마를 쳐다볼 때 심상치 않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학생은 자기가 저를 찜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말라고 했죠. 어이도 없고 당황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잡아떼면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티가 났던 모양이었죠. 그제야 저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겼지요. 그 뒤로는 어머님께 한번 하자고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을 볼 때 시선에도 신경이 쓰였고요. 하지만 가끔 제가 한번 하자고 말을 안 해도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그녀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불륜을 저지른다는 죄책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혹시나 누가 알게 될까봐 두려움도 커지더군요. 그리고 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서로 스케줄 맞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과외도 끝나게 되었죠. 과외를 그만두니 어머님과는 연락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딱히 계기는 없지만 그냥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죠.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어머님에 대한 아쉬움도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자친구에게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두 번 다시 남의 가정을 망치는 짓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퇴사를 하고 그 전에 여행이나 좀 다녀오자 싶어서 차 끌고 양평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제 차를 박아 상대편 100% 과실로 제 차 수리비며 병원비 모두를 그쪽 보험사에서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저는 첫날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왔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재활병원을 찾았어요. 그동안 1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 완전 무사고 경력이 자랑이었는데 제 과실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다는 게 너무 찝찝했습니다. 아무튼 병원에 도착했더니 교통사고 당해서 왔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일에 능숙하신 듯 제 과실이냐 묻더라고요. 상대방 과실이라고 했더니 바로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몇 가지 검사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보고 입원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입원할 정도로 아프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통원 치료를 할까 했는데 입원해서 치료받는 게 훨씬 편할 거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사는 집에 에어컨이 시원찮아서 덥기도 했고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합의금을 조금 더 잘 쳐준다는 이야기도 생각이 났어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던 차에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동네 작은 병원에 2인 1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재활병원이라 그런지 환자의 대부분은 교통사고 환자였고 거의 다 나이롱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처지라서 뭐라고 말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방을 쓰는 아저씨는 택시기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얼굴 본 적이 손으로 꼽습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나온다는 연락 받으면 그때만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게 바로 밖에서만 듣던 나이롱 환자인가 싶었는데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병원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식으로 보험금 받기 위해서 가짜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2인실이지만 마치 독실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하루 이틀은 편하고 좋았는데 점점 지루해지더라고요. 아침에 늘어지게 자다가 밥 먹으라고 깨우면 일어나서 대충 밥 먹고 오전에 의사가 와서 형식적으로 불편한 곳 없냐고 물어보고 가요. 그리고 대부분은 점심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또 누워만 있다가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있으면 재활치료 받으라고 간호사가 깨우러 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재활치료 받으러 갈 때가 유일하게 일어나 걷는 시간이에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1시간 정도 재활치료 비슷한 거 받고 따뜻한 팩을 한다거나 안마 기계를 붙여놓고 30분 정도 누워있다 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오후에 간호사가 한번 들러서 상태 체크하고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계속되었고 진짜 지루했어요. 정말 무료하고 지루해서 옆 침대에 택시기사 아저씨가 매일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나마 한 가지 제가 유일하게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하루 한 번 물리치료 받는 시간입니다. 물리치료 자체가 별로 특별할 일은 없지만 이 병원 안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가 옆에서 치료를 담당해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자도 있었지만 저는 첫날부터 예쁜 여자가 담당이었고 그 뒤로 매일같이 같은 사람이 저를 치료해 주었어요. 치료 내용은 별것 없었습니다. 맨살 위에 젤을 뿌리고 안마기 같은 기계로 한참 문질러 주기도 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예쁜 아가씨가 해줘서 더 기분 좋더라고요. 나이는 20대 후반이나 많이 봐줘야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엄청난 미인은 아니지만 동글동글한 얼굴도 귀엽고 약간 살집이 있는 편이라서 오히려 더 보기 좋고 제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통통하고 볼륨 있는 몸매의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매일 그녀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답답하고 여자 구경도 못하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한 줄기 빛처럼 제 스타일의 예쁜 여자와 대화도 나누고 치료도 받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녀에게 호감을 얻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더 많이 말을 걸었습니다. 농담도 주고받고 치료받는 동안 대화도 나눴는데 저랑 개그 코드도 맞고 여러모로 저와 잘 맞는다 싶었어요. 이거 잘하면 병원 퇴원하기 전에 꼬셔서 나중에 밖에서 따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커튼을 치고 그 안에서 따로 침대에 누워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폐된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가까이 그녀와 매일 같이 보면서 많이 친해진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목이랑 허리가 안 좋아서 항상 엎드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날은 똑바로 누워서 배 쪽을 하더라고요. 항상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동안 얼굴 마주보며 치료할 일은 없었는데 오늘은 똑바로 누워 마주보며 치료를 받으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관심 있는 여자가 치료를 해주니 상상만 해도 짜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똑바로 누웠어요. 평소 같으면 잡담도 많이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이나 진짜 순간 창피해서 죽고 싶었고 그녀도 금방 눈치를 채고는 얼굴부터 귀까지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죄인이 된 것처럼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와 친하게 지내고 좋았던 관계까지 다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또 다시 말없이 치료가 진행되었고 어색한 분위기를 그녀도 참기 힘들었는지 결국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건강하시네요. 네, 제가 건강하긴 하죠. 괜한 헛기침을 하며 말을 했고 진짜 너무나도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긴 쓸데없이 건강했죠.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 다음부터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이야기나 쏟아냈습니다. 제가 원래 아무한테나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쁘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그러는 건데, 너무 이쁘시고 제 이상형이라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가 피식 웃더라고요. 저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제 이상형이에요. 퇴원하고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고백 같은 말이 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분위기를 밝게 전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제 이야기를 들은 그녀가 묘하게 웃으며 이제 곧 퇴원이죠? 퇴원하고 밖에서 봐요. 그녀가 저에게 퇴원하면 밖에서 보자고 연락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기뻐했어요. 만약 이곳이 병원이 아니었다면 저는 당장 미쳐 날뛰었을 거예요. 장소가 병원이고 커튼 밖으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이틀 뒤 저는 퇴원을 했고 그녀와 밖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치료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너무 웃기고 개그 코드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해서 따로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와 대화를 하며 좋았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치료하면서 살짝 본 몸매가 딱 내 스타일이더라고요. 쑥스러운 말을 하며 저를 보고 눈웃음을 짓는데 이 여자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우리는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며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의 만남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다며 만날 때마다 감탄을 하는데 좋아하는 그녀를 보니 저도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이 만남 오래도록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생활 및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 구독자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제 이야기도 소개될 만큼 기가 막힌 사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제 행동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모자란 놈인 것 같아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이야기입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회사 선배들을 따라서 여자 도우미가 나오는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긴장이 되어서 얼음처럼 굳어 있었고 어느 정도 다닌 이후로는 정말 즐겁게 놀았고 그 후로는 지겹기도 하고 돈도 아깝기도 하면서 그런 술집들을 가는 것이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오랜만에 여자 도우미들이 나오는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우미 언니를 골랐겠지만 이제 이런 술집에 흥미를 잃은 지 오래라 가장 마지막에 남은 도우미가 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하면서 이미 술도 많이 먹고 힘든 상태로 들어왔으니 파트너님도 편하게 쉬면서 시간 때우다가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파트너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 갈 사람들을 보내준 뒤에 혼자서 택시를 잡으려 큰 길가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기다리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제 옆으로 와서는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좀 전까지 같이 있었던 파트너였습니다. 일반적인 옷으로 갈아입고 진한 화장에서 일반 화장으로 바꾸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보다가 어두운 밖에서 보니 정말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저와 목적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택시비를 내겠다고 하면서 그녀에게 같이 타자고 하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약 30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처음에 타서는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택시는 따뜻하고 저녁 내내 마셨던 술 기운이 올라오고 저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눈을 떴는데 다음날 아침이었고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휴일이라며 조금 더 자라고 하였습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이 심했지만 차마 다시 누울 순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서 대충 씻고 나왔더니 그녀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전날 택시 이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너무 미안해서 점심을 사기로 하였습니다. 같이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는 사이까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틈틈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이성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술집에서 도우미와 손님으로 처음 만났기에 당연히 그녀가 술집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술집에서 일하는 걸로 여러 번 다투다가 저랑 사귀게 되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저와 같이 야간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긴 수입을 그녀에게 전부 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괜찮은 월급에 안정적인 괜찮은 회사를 다녔지만 집안에 빚이 많아서 밤에 도우미 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도우미 수입에 비해서 저와 같이 하는 야간 택배 수입이 적기는 하지만 제 몫까지 다 주었으니 같이 열심히 해서 빚을 최대한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각자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만나서 같이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결혼식장도 알아보고 신혼여행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가 핸드폰을 두고 장시간 외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사귀면서 단 한 번도 그녀의 핸드폰을 열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열어보았습니다. 사진첩도 구경하고 카톡도 확인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눌려보는데 특정 어플을 눌려보니 자동으로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광고일 거라 생각하고 그냥 끄려고 했는데 로그인도 되어 있고 충전머니도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택배 아르바이트비 받는 날이나 그 다음 날에 받는 만큼 그곳에 충전이 되어 있었고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년을 넘게 같이 야간 택배 일을 하면서 매일 같이 4시간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하고 나름 성취감도 있었는데 그녀의 개인 자금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거운 짐에 찍혀서 손톱도 2번이나 빠지고 온몸에 파스 냄새가 날 정도로 파스를 붙이고 다녀도 실없이 웃고 다녔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그 엄청난 배신감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얼굴에서 티가 났고 결국 그녀가 집에 들어왔을 때 큰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사람이었다면 정말 그만두었어야 됐는데 저와 연애를 한 이후에도
거의 매일 같이 접속해서 게임을 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새벽까지 택배 일을 하고 와서도 접속해서 할 정도라면 이미 심한 수준의 중독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있었던 일을 예비 장인 장모님께 전화로 말씀을 드렸고,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통화가 끝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에게 딸을 잘못 키워서 너무 미안하다며 지금까지 개인머니로 들어간 택배 아르바이트비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뽑아오셨습니다. 제가 안 받겠다고 하였지만 이건 제가 받아야 할 돈이라며 기어코 제 손에 그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녀의 간단한 짐을 싸서는 그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저를 볼 낯이 없다며 편하게 충분히 생각한 뒤에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일주일 정도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잘못했다는 용서와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왔지만 그 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 역시도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그녀와 결혼했다가는 인생이 정말 망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녀와 파혼을 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서 그녀가 거의 다 지워져 갔을 때쯤 오랜만에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와 함께 제가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커피라도 같이 마셨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쁜 일도 없고 한가해서 그날 바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몇 마디 주고받은 뒤에 결국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만 빌려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 아빠가 제 택배 아르바이트비보다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았냐면서 추가로 더 받는 돈만큼은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냐며 그거라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눈을 보니 이미 초점도 없고 정상적인 이성이나 영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도 게임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은 물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면서 계속 저에게 돈만 요구하였고 그냥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나가는 저를 보면서 그녀는 정말 제 집까지 갈 기세로 따라왔지만 이미 동거하던 집은 전세 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왔고 새로 이사간 집은 그녀가 모르기에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를 지나 빠르게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면서 혹시나 따라오는 차가 있으면 서울역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차는 없었고 마음 편히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다시 본 이후로 그녀와 파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그녀와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게임을 하지 않은 좋은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아내는 대기업 직장인인데 1년 전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가서 살고 있고요. 저는 4년간 주재원 생활하는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아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낮 시간에 아이를 봐주는 장모님이랑 셋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장모님과 관계가 좀 이상하게 되어버려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상담을 좀 해보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냉정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민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은 어릴 때 집안에 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장모님은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장인어른께서 장모님과 선을 봤는데 첫눈에 반하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장모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장인어른이 자꾸 결혼을 하자고 하길래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장인어른은 장모님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장모님 부모님을 찾아가 빚을 해결해 줄 테니 따님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모님 집안에서도 이 정도 정성이면 결혼해도 되지 않겠냐고 설득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어린 나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제 아내를 출산하셨고 아이와 집안을 생각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꾸역꾸역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술을 워낙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으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버리고는 그래도 남편이고 아이 아빠니 먼저 떠나보낸 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남기고 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그늘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 특히나 부유한 경제적 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장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면서 아내를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없이 살아서 원치 않는 혼인을 한 장모님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셨어요. 마음씨가 따뜻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장모님 밑에서 자란 아내여서 그런지 제 아내도 참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아내는 장모님 혼자 계시니 저랑 같이 장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씩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저도 멀리 계시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장모님이 엄마처럼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정말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한참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 돌잔치도 끝내고 그랬는데 정말 한순간에 아내가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나고 나니 평소에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인데도 막상 아이를 키우거나 옆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 때문에 장모님이랑 함께 지내기로 해서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모두 이 일을 얘기했고요. 낮 시간에 제가 출근하고 나면 항상 장모님 혼자서 아이를 봐줬어요. 당황스럽고 바쁘지만 먼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장모님도 저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저희를 부부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저 또한 장모님이랑 지내오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워낙 장모님이 동안이시기도 하고 아내랑 장모님이 많이 닮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때로는 지지고 볶는 듯한 느낌으로 저희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모든 문제는 술을 마시고 나서 일어나죠. 회식이 있는 날이라서 술을 먹었는데 조금 과하게 먹은 날이었어요. 업무 스트레스도 심했고 그날따라 유독 옆에서 섬세하게 챙겨주던 아내가 더 그리운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취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께서 안 주무시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소주를 드시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장모님 옆에 앉아서 장모님 왜 혼자 술을 드시고 계세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더니 장모님께서는 본인이 주책이라며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방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해외로 가서 몇 년 동안 못 돌아오는 힘든 상황이 되고 나서 장모님이랑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 은영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미국으로 가고 나서부터 저 진짜 장모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 아니었으면 맨날 술독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 지은이도 제대로 못 돌봤을 거고요. 장모님도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해요. 라고 술주정 비슷하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은영이 엄마 지은이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인데 뭐가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라는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지요. 장모님이랑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도 장모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장모님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장모님을 여자로, 장모님은 저를 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고 아이도 있고 결혼한 부부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젊고 아내 닮은 장모님이니 모든 게 제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애써 서로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니 힘들 수밖에요. 장모님, 저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은영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장모님을 향한 제 마음을 더 이상 멈추기 힘들어요. 라며 도발을 했습니다. 이어서 장모님도 저 사랑하시죠? 우리가 지은이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은영이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이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며 눈물을 닦아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장모님께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어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4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야 했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장모님에 대한 소중함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의 행복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눈을 떴고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르는 호칭도 바꿨어요.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닌 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모님도 저도 그동안 힘들었던 삶 속에서 조금씩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그동안 눌러왔던 걸 풀어내듯 밤이 되면 돌변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던 장인 어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었겠죠. 그리고 일찍 과부가 된 탓에 얼마나 욕구가 쌓였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니 그 욕구가 표출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밤마다 돌변하는 장모님을 보며 저도 밤마다 뜨거워질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항상 그랬듯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뽀뽀를 하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집에 들어오는 것도 행복입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와 시간을 보낸 후에 일찍 잠을 재우고 있어요.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빠른 육아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만 다니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면 제가 평일 연차를 내고 둘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남들처럼 평범한 데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와중에도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아이가 충분히 크고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저와 장모님 사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평생 장모님과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행복하다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또 한없이 생각이 많아지는 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커가면서 모든 걸 알게 되는 딸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영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들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죠? 모든 게 순리대로 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도 미국에서 좋은 남자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희의 큰 욕심이겠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디에라도 말을 하면 답답한 마음이 당장이라도 뻥 뚫릴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직장인입니다. 일부러 그런 상황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인터넷에서나 보던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있는 팀의 팀장님은 제 친구 누나입니다. 당연히 그 누나도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나는 저보다 2살이 많고 결혼은 안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누나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여직원도 별로 없고 다소 일 자체가 거친 편이라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둘 줄 알았지만 적응도 잘하고 일도 잘해서 빠르게 팀장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누나 밑에서 팀원으로 일을 시작했고 현재 3년째 같은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한 대기업 현장을 잘 마무리를 하고 저희 팀은 물론이고 유관부서들 및 아버지까지 같이 해서 회식을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납품하던 현장이었기에 다들 고생이 많았다면서 아버지께서 거하게 회식 자리를 마련하셨고 1차, 2차, 3차 할 것 없이 밤새 회식을 즐길 분위기였습니다.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저는 1차 고깃집에서 고기만 먹고 조용히 집으로 도망왔습니다. 씻고 나서 게임을 한창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누나한테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서는 게임에 너무 심취해서 전화 온지를 몰랐고 화장실을 가면서 엄청나게 쌓여있는 부재중 전화를 보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술 안 마시고 집으로 간 거냐고 물으시면서 술을 안 마셨으면 번화가로 차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게임도 하고 싶고 너무나 귀찮았지만 차를 가지고 회식 장소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누나가 많이 취했다면서 아버지는 더 회식을 하다가 택시 타고 알아서 집에 들어갈 테니 누나를 집에 데려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데려다 주는 김에 친구랑 같이 PC방에서 밤새 게임할 생각에 외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누나를 차에 태웠습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완전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식 장소에서 데리고 나와서 차에 태우는 순간까지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졌지만 한 번도 깨지 않습니다. 1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서 친구네 집에 도착을 하였는데 새벽이라서 그런지 친구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결국 혼자서 누나를 들쳐매고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인터폰을 눌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누나를 흔들어서 깨워보았지만 일어나지를 않아서 결국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누나를 들쳐매고 차로 왔습니다. 결국 누나를 태우고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누나를 얻고 겨우겨우 호텔에 들어와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여러 번 들쳐매고 내려놓고 차에 태우고 내리고 얻고 내려놓은 데다가 차 안에서 술 때문에 힘든지 답답하고 덥다면서 옷도 풀어헤쳐서 그런지 침대에 누워있는 누나의 모습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잠시 누나를 좋아했었던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 누나랑 같은 집에만 있는 것도 너무 좋아서 친구네 집에 자주 놀려 갔었는데 지금 완전히 정신을 잃고 다소 노출이 많이 된 상태로 제 옆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니 제 아랫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인사불성이 된 누나와 하다가 누나가 깨기라도 한다면 회사 및 아버지, 친구 등 예상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각나면서 순간 멈칫했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번 차에 타고 내리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졌는데도 한 번도 깨지 않은 것을 봐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의 합리화를 하면서 불타오르는 감정을 막지 못하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안 올 거라는 생각에 바로 사고를 저질러버렸습니다. 사고를 저지르고 나니 오만 가지 걱정과 두려움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습을 해놓고 호텔 소파에 앉아서 자고 있는 누나를 보고 있으니 걱정과 두려움을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 아랫몸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은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라도 누나가 깰까봐 조심조심 천천히 움직였지만 두 번째라서 그런지 거침없이 누나를 돌려가며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고까지 치고 나니 저도 기운이 풀려서 소파에 앉아서 자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술이 좀 깼는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려서 저도 깼습니다. 누나는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식 장소에서부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고생했다면서 별 일은 없었냐고 묻는데, 순간 긴장을 하긴 했지만, 누나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술에 너무 취해서 일어날 수는 없었지만, 침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느꼈다면서,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였습니다. 남자가 당당하게 말을 하라고 하면서 저한테 있었던 일을 추궁하였고, 죄송하다고 바로 사과를 하는 순간 누나는 너무 좋았다면서 역으로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날 밤새는 물론 주말 내내 누나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낸 이후로 썸을 타면서 지내다가 며칠 전에 누나가 임신을 했다며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썸은 정리하고 양가 부모님께도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고 결혼을 하자고 말을 하였더니 누나는 왜 저와 결혼을 하냐며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한 아기는 낳을지 안 낳을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낳은다고 하더라고 저한테 부담을 주거나 책임지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아빠라고 하면서 아기한테 다가오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자기 생각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임신 사실을 말해주는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나와의 관계는 정리를 하든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든 제 편한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진심이냐고 여러 번 물어보고 확인하였지만 누나는 확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보낸 시간들이 즐겁고 좋았던 것은 맞지만 순전히 몸이 그랬다는 것이지 마음을 준 것은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누나와의 시작이 다소 정상적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몇 개월의 썸 타는 기간 동안 같이 한 데이트와 같이 보낸 밤이 셀 수가 없는데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말에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마음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충분히 제 마음을 표현하였고 누나 역시도 그런 제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마음이 켜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누나와 나눴던 진심 어린 마음의 이야기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임신으로 강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좋은 일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였지만 저는 누나와 사귀고 결혼까지도 생각했었는데 누나의 저런 반응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누나와 잘 이야기해서 결혼까지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회식이 끝난 후 형님들의 강요로 스크린 골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저는 안 간다고 할 줄도 모른다고 했지만 기어코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채도 잡을 줄 몰랐고 아이언이 뭔지 드라이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형님들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내기를 해야 된다. 내기를 해야 실력이 는다. 자기는 저처럼 채도 못 잡을 때부터 내기를 해서 실력이 늘었다나 뭐라나. 암튼 형님들이 분위기를 몰아가 할 수 없이 그냥 대답 없이 치기 시작했죠. 형님들이 몇 번 채를 들어서 해라, 뭐 들어서 해라, 어떻게 하면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를 들으며 첫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겁나게 못 쳤죠. 쳤다 하면 더블파.
양파라고도 하죠. 저희는 양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게임이 끝나갈 쯤 장난이겠지. 한두 명이 치는 것도 아니고 꼴찌가 다 게임비를 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봐주거나 그러겠지 생각했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니 저는 당연히 무조건 꼴찌였고 형들은 계산해. 우리 먼저 나가 있을게. 그랬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처음 온 장소와 낯선 이 분위기, 안 내면 안 될 이 분위기에 못 이겨 자연스레 계산을 하고 마음속으로 화가 치미는 걸 참았습니다. 열받아. 열받아. 속으로 그러면서 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짜증만 계속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잔듯 안 잔듯 뜬 눈으로 날을 새고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장정이 어제 일로 뭐 삐지거나 짜증나는 거 없지? 예, 없어요. 저는 짜증이 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하루가 어찌어찌 잘 지나가고 짜증과 나중에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골프샵에 가게 되었습니다. 채라도 있어야 연습도 하고 실력도 늘려 그놈의 새끼들이랑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작정 골프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네, 둘러보시고 궁금한 거나 찾으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 물어보는 게 창피하긴 했지만 물어봐야 살 수 있으니 점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제가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데 어떤 채를 사면 될까요? 처음이시면 이걸로 하시면 좋고요. 장갑 없으시면 장갑도 이거로 사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연습하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실력 좀 늘으시면 그때 실력에 맞는 장비로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중고채를 샀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 레슨이고 뭐고 유튜브를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똑딱이를 수없이 쳤고 있는 영상들은 계속해서 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그렇게 실력을 키웠고 뭐 그닥 늘은 건지 뭔지 잘 모르지만 독학으로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하루는 형님 몇 명이 놀러 가자며 스크린이나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조인 잘못되면 이상한 사람들이랑 쳐야 한다고 했는데 같이 치는 사람들은 부부였습니다. 한 40대 조금 넘어 보이는 여자분과 50 가까이 된 아저씨가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제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해서 양해 부탁드린다고요. 첫 홀 티샷을 빵 쳤습니다. 역시나 처음인지라 슬라이스가 나더군요. 40대 아주머니께서 괜찮으니까 천천히 호흡 한 번 더 쳐보라고 처음은 다 그런 거라고 하면서 호호호 웃더라고요. 부담은 됐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한번 빵 쳤습니다. 웬걸? 정말 잘 맞아서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다들 놀라서 이야 정말 처음 치는 거 맞는 거야? 정말 잘 치는데? 라고 칭찬해줬습니다. 저는 같이 간 형님 그리고 부부의 조언을 들으며 긴장감과 호흡을 가다듬으며 한타 한타 신중하게 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챙겨온 과일이랑 음료, 차를 시시때때로 주었습니다. 아아를 타오신 아주머니가 한 잔 먹어요 하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드릴 게 없는데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자꾸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싸와서 나눠 먹어요. 끝나고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제가 대접을. 아니에요. 저희는 게임 끝나고 일정이 있어서 바로 가야 해요. 아쉽네요. 그럼 이따가 그늘집에서 술이나 한 잔 사요. 그늘집이 뭐예요? 그거? 나인홀 끝나고 잠시 쉬는 곳이야. 거기서 순대면 이것저것 팔아. 거기서 같이 한 잔 하자. 우리가 너무 잘 얻어먹었잖냐. 그래도 될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오늘 너무 감사해서. 팀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나인홀이 끝나고 그늘집에서 막걸리와 순대를 시켜
짠짠했습니다. 생각보다 밖에서 걷는 것도 많고 햇볕을 쐬서 그런지 힘이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도 아주 잘 들어가고 안주도 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맛나더군요. 술 마시면서 어디 사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간단한 얘기를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친해졌고 알고 보니 두 분은 돌싱이었고 연인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자주 온다고 다음에 연락해서 같이 치자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아줌마는 이제 그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동안이었고 이쁘고 관리가 잘 되어서 그런지 몸매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줌마라 하기가 참 뭐할 정도였죠. 저희는 그렇게 18홀이 끝날 때까지 재미나게 얘기도 하고 조언도 주고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 장 같이 찍자고 했고 멋진 사진을 한 장 박으며 첫 라운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나가는 필드라 재미있고 힐링도 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나가면서 스코어 카드에 찍은 사진을 인쇄해서 기념했고 우리는 아쉬움을 대화방으로 이어가 다음 만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다음 주에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술을 잘하는 터라 매일매일 먹는 주당이지요. 다들 다음 주에 먹기로 약속했고 한잔 하기로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랑 형님이 먼저 가서 술집에서 그녀와 아저씨를 기다렸고 약속 시간이 되자 그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혼자 오셨어요? 남자친구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늦게라도 온다고 했어요. 일단은 약속은 약속이니 저라도 먼저 가 있으라고 해서 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저희 먼저 한잔 하고 있죠, 뭐. 그래요. 편하게 먹고 있죠, 뭐. 근데 아마 바빠서 못 올지도 몰라요. 못 오면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 만났으니 한잔 하시죠. 다들 술을 잘해서 금방 3병을 비웠습니다. 형님과 저는 이것저것 계속해서 물어봤고 남자친구 분이랑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됐는지 등등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고 전 남편이랑 헤어진 지는 2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얘기들도 술이 들어가니 계속해서 해주더군요. 전 남편은 아기를 원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돼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다고요. 인공수정이며 시험관이며 계속해서 했는데 몸만 상하고 아이는 갖지 못하고 그러다 서로 소원해져서 헤어지게 되었다고요. 마음으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지금 남자친구분과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좋지 않으세요? 1년 정도 만났는데 이 남자 사업하는 양반이라 자기중심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지밖에 모르고 그만 정리할까 해요. 아, 그러시구나.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고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해서 형님은 먼저 갔습니다. 둘이 있던 터라 갑자기 분위기는 침묵과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먼저 말을 꺼내고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지 어려서 편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편하게 잘 리드해 줬습니다. 술 잘 드시네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한 3병? 아,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이야, 3병이나. 왜 안 오셨어요? 이따가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남자친구랑 헤어졌고요. 이제 전 남자친구고요. 헤어진 마당에 너랑 뭘 같이 나가냐. 너 혼자 나가라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몰랐어요. 늦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말 놓고 그쪽도 말 편하게 해요. 네, 그럼 누나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말도 놓고 누나 동생 하면서 짠짠 이어갔습니다.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저도 술을 3-4병 정도 먹는데 어느 정도 먹다 보니 해롱해롱하게 되더군요. 근데 이 누님은 취하는 건지 취한 건데 내가 모르는 건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가 번쩍하더니 제가 눈을 뜨게 되더군요.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습니다. 옆에 누나가 저를 안고 있었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긴장이 돼서 술도 다 깨고 잠도 안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몇 시간 후에 누나가 깨서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자다가 깬 것처럼 연기를 했고 누나가 저를 덮치더군요. 우리 어제처럼 다시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제처럼 다시 핫하게 해보자. 아, 알았어 누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핫한 밤을 한 번도 보냈었고 진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 누님 진짜 진기명기였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더군요. 나는 나이 뭐 그런 거 안 따지니까 너만 괜찮으면 우리 한번 만나보자. 아, 당연히 만나야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할까? 저는 그날 기가 쪽쪽 빨렸습니다. 저희는 남들처럼 커플티도 입고 기념일 다 챙기고 여기저기 다 놀러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더 만났고 더 이상 그녀와 나의 사이를 이어가기가 힘들어 정리했습니다. 같이 살기로요. 2년 만에 둘이 살 집을 얻었고 누나가 해주는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함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에 집중하고 그 누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지금 그녀에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배려고 사랑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사랑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